근데 가비랑 같이 보니까 좀 기억 좀 납니다. 원래 기억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배우다 보면 조금 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당연하겠지만 뭐 여러분들이 뭐 수학 천재도 아니고 뭐 한 번 뭐 배웠다고 해서 뭐 다 기억이 나고 그러면 뭐 공부하기 너무 좋죠. 뭐 그럴 일은 없어요. 자, 오늘 이제 삼각함수가 나가는데 이제 지수로그는 계속 갖고 와야 되겠고, 내가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여러분 계약을 하는데, 그죠? 학교 나가면서 공부하시면 돼요. 뭘 들고 학교를 가면 되겠죠? 라이트센을 들고 학교를 가셔가지고 미친 듯이 푸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이때다. 학교 가서 수업도 제대로 안 하는데 바로 이때예요, 공부하기. 그지 가미나? 바로 이때죠? 영수 정도 챙겨가서, 왜냐면 수학만 하루 연주하면 또 지겹거든요.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가 이제 공부해야 될 과목들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학교 가서 맨날 놀지 마시고요. 조금 공부하는 게 남는 거다. 자, 삼각함수에서 시작을 뭘로 시작하냐? 삼각함수는 뭐를 다루는 학문 중에 하나냐면 각을 다루는 거죠. 각을.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각을 어떻게 정의했냐라고 한다면, 각을 보통 어떻게 정의했죠? 기억나요? 직선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직선 한 개로는 각이 안 나와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직선이 이렇게 두 개가 있으면 이렇게 두 개가 있으면 여기서 이제 각이 하나 나오죠. 여기도 나오고. 그죠? 이게 이제 중학교 1학년 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통 중학교 때는 이렇게 다각형 나와가지고 각도 나오고 맨날 그랬어요. 이렇게 다각형 나오고 각도 나오고 맨날 이랬거든요. 안에 있으면 내각, 바깥에 있으면 뭐 외각, 이런 걸로 이제 하면 이제 놀았죠. 이랬던 애들이 이제 정말 슬프지만 이 각을 정의했던 게 완전히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죠. 이게 좀 슬픈 거죠. 어디서 우리가 각을 정의하냐라고 한다면, 어디서 각을 정의하죠? 좌표 평면에서 각을 정의합니다. 자, 각을 어디서 정의한다고요? 자, 각을 이제 새롭게 정의할 건데, 우리가 일반각이라고 정의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어디서 각을 정의하는 거냐면 좌표 평면. 이것부터가 이제 조금 새롭게 달라지는 거죠. 이것부터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이 뭐야 갑자기? 내가 지금까지 각을 정의했던 거를 갑자기 왜 좌표 평면으로 가지? 뭐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분이 안 좋아요. 시작부터 좋지 않죠. 그리고 더 기분이 안 좋은 건 또 뭐냐? 각의 단위를 바꿔요. 더 기분이 안 좋죠. 지금까지 우리가 60분법, 도를 썼는데 뭐 45도, 30도 막 이런 거 썼는데 이제 실수로 각의 단위를 바꿉니다. 그러니까 일단 기분이 안 좋은 거야.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각에 대한 모든 것들이 바뀌는 거지. 아직 삼각함수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삼각함수를 들어가기 위한 준비 단계를 하고 있는데, 각에 대한 정의도 바뀌고 각에 대한 단위도 바뀌니까 시작부터 기분이 안 좋아. 삼각함수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일단 안 좋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일반 각이라는 거는 거기 써있죠. 페이지 187페이지에 보면 XOP의 크기 중에 하나를 알파라고 했을 때, 이 알파를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알파라고 정의하는 게 일반각인데, 이거 읽으면 뭔 헛소리냐 이렇게 들리는 거죠. 이게 뭔 개소리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뭔 개소리냐. 자, 일단은 우리가 각을 어떻게 정의하고 약속하냐면, 정확히 보자면 좌표 평면을 그리는 게 국룰이에요. 이때 첫 번째, 어떤 각을 먼저 기준으로 삼냐? 일단은 각을 정의하기 위해선 직선이 몇 개가 필요하죠? 반직선이 이제 2개가 필요한데, 그 첫 번째 직선으로 누가 선택해 봤냐? 바로 얘입니다. 원점에서 x축 양의 방향으로 가는 얘가 기준선으로 먼저 각을 정의할 때 기준, 시작점으로 낙점을 받았어요. 누가 약속했냐? 내가 약속하진 않았는데 수학자들이 약속을 했대요. 그래서 우리는 약속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저 바꿀 거예요!
바꾸면 큰일 납니다. 저도 힘이 없어요. 저도 못 바꿉니다. 미안해요. 그래서 얘가 기준선인데 기준선을 좀 어려운 말로 뭐라 부르냐면 시초선이라 불러요. 그렇게 어렵게 이름 정한지 모르겠어요. 내가 안 정했어요. 나한테 뭐라고 하지 마세요. 나도 참 기분이 안 좋아요. 시초선. 뭐라 그런다? 시초선이라고 얘를 불러요. X축의 양의 방향으로 되는 반직선을 시초선이라고 부르고 이거를 기준으로 각을 정하는데 당연하겠지만 각을 이쪽으로 가서 각을 정할 수도 있고 이쪽으로 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느 쪽을 플러스 방향으로 정하기로 약속을 했냐면 식의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를 플러스 방향에 정하기로 했어요. 내가 안 정했어요. 나한테 뭐라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시계 방향으로 가는 건 무슨 방향이 되겠냐? 우리 형준아. 마이너스 되겠죠. 이 마이너스로 정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내가 안 정했어요. 나도 약속을 그냥 들었어요. 듣고 나도 따라갈 수밖에 없었다. 수학자들이 다 정했대요. 그때 어떤 게 있냐? 이 동경이라는 게 있어요. 반직선 OP라는 동경이 있는데 만약에 내가 여기서 빨간색으로 이렇게 OP라는 직선을 그은 거예요. 이 반직선을 그은 거야. 이 P점이 나와가지고. 그러면 이 시초선과 이거 사이의 각이 요거를 이제 뭐라고 놓을 수 있다? 우리가 이거를 각이라고 놓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각이 실제적으로 요걸 내가 뭐라고 놓는 거냐면 여기 보자면 뭐라고 놓을 수 있냐면 이 XOP를 이 알파라고 놓을 수가 있는데 이 각은 이게 참 재밌어요. 이렇게 곧바로 와서 이 각이 될 수 있겠지만 이게 한 바퀴 돌고서 이렇게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각을 무조건 뭐 안 돌리는 게 아니라 여러 바퀴 돌렸다가 다시 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각 이렇게 이걸 우리가 조금 어려운 말로 XOP라고 부르는데 뭐라고 부른다고요? XOP 대문자로 봅니다. 그래서 XOP 각은 동경이 여기 있는 거야. 이 각은 한 바퀴 돌았을 때 왔을 수도 있고 두 바퀴 돌았을 때 왔을 수도 있고 그냥 한 번에 왔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한 번에 왔어. 플러스 방향 한 번에 왔어. 그럼 이게 뭐가 되는 거죠? 이 각은 알파가 될 수 있는 거야. 첫 번째. 알파가 될 수 있는 거야. 두 번째. 한 바퀴 돌고 왔어. 한 바퀴 돌면 몇 도죠? 우리 다현 한 바퀴 돌면 몇 도죠? 그럼 얘는 360도 플러스 알파도 될 수 있는 거야. 여기에 오는 각이 동경 P가 XOP 각이 그럼 한 바퀴만 돌 수 있냐? 몇 바퀴 더 돌 수 있어 형준아? 그러면 두 바퀴도 그러면 360도 곱하기 2 플러스 알파가 될 수 있는 거야. 저 각은 몇 바퀴 돌았는지 모르는 거니까. 그래서 몇 바퀴 돌았는지 모르지. 그걸 어떻게 표현하기로 약속했다? 이런 여러 쭉 갈 거 아니야.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알파라고 표현하기로 약속한 거지. 왜냐면 한 바퀴 돌 수도 있고 두 바퀴 돌 수도 있고 안 돌 수도 있고 마이너스 거꾸로 갈 수도 있지. 그래서 n은 정수. 이 각을 우리가 몇 바퀴 돌았는지를 몰라. 무수히 많이 돌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뭐를 썼다? 360도 곱하기 n이라고 쓴 거죠. 이걸 이제 일반각을 표현하는 방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데 한 번 그냥 곧바로 올 수도 있고 한 바퀴 돌아서 있고 두 바퀴 돌아서 올 수 있고 세 바퀴 돌 수 있으니까 그걸 모두 다 나타내는 거가 바로 XOP 각이에요. 그런 각을 우리가 뭐 거꾸로 돌면 반대로 돌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돌아가지고 갈 수도 있는 거죠. 반대로 돌았다가 다시 알파로 갈 수도 있죠. 마이너스가 됐다가. 그러니까 n이 만약에 마이너스 1이야. 그건 뭔 소리야? 이쪽으로 도는 거야. 마이너스 1이 이렇게 돌았어. 근데 알파를 다시 이렇게 가는 거죠. 플러스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1이어도 그럼 이렇게 거꾸로 갔다가 다시 알파 더하니까 이렇게 간 거야. 이렇게 플러스. 그러니까 마이너스 쪽은 시계 방향으로 돌아야 되고 플러스 방향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야 된다는 거. 그래서 만약에 마이너스 1이 들어가면 마이너스 360도 플러스 알파인데 이게 이제 양수라 보면 이리로 돌겠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360도니까 이쪽으로 돈 거야. 갔다가 이렇게 간 거야. 거기 갈 수도 있겠죠? 하여튼 중요한 거는 요렇게 동경이 있을 때 이 XOP 각은 여러 개가 나올 수 있다는 거야. 무수히 많은 각이 나올 수 있다는 거야. 몇 바퀴 돌았냐에 따라서 무수히 많이 나올 수 있다는 거가 나오겠고 그렇게 해서 이 일반각을 360도 곱하기 n이 앞에 붙어야 된다 안 붙어야 된다? 무조건 붙어야 된다. 몇 바퀴 돌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알파를 써주면 이게 일반각을 표현하는 방법이다. 그 얘기가 어디 나와 있냐면 187페이지 나와 있는 거죠. 이 각이 한 개만 되는 게 아니라 무수히 많은 각이 이렇게 표현될 수가 있다. 똑같은 각이다. 왜냐? 이걸 어디서 정의하기 때문에 이거를 좌표평면에서 정의하기 때문에 한 바퀴 돌고 뭐 두 바퀴 돌고 상관없다는 거야. 막 돌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여기부터 헷갈리죠. 벌써. 이거 왜 각을 이렇게 정의해? 우리가 중학교 때는 그냥 이렇게 생긴 거면 이게 그냥 이게 각이잖아. 이거 뭐 한 바퀴 돌리고 뭐 두 바퀴 돌리고 이런 적이 없잖아요. 그런 적 있어요? 중학교 때 이거? 그냥 이거 45도면 그냥 여기 각도 45도 하고 끝냈잖아. 몇 바퀴 돌렸어요? 여기? 안 돌렸잖아. 근데 이거 좌표평면에 오니까 이거를 막 돌려요. 그러니까 여기부터 짜증나잖아 벌써. 괜찮습니까? 여기까지 괜찮은 줄? 안 괜찮아? 그러니까 벌써 이게 각에 대한 정의가 조금 좀 새로워졌죠. 우리가 중학교 때 했던 그 각에 대한 정의랑은 좀 달라졌잖아. 그래 가면 그러니까 기분이 벌써 안 좋은 거야. 왜냐면 바뀌었으니까. 새로 배우는 것보다 더 안 좋아요. 바뀌었잖아. 새롭게 배우면은 뭐 그런가 보다 하겠는데 이게 기존에 배웠던 거랑 달라지잖아. 그러니까 시험부터 안 좋은 거야 기분이. 이렇게 일반각을 정의해요. 그러니까 결론은 느낌을 딱 보세요. 우리가 벌써 이 모든 정의가 좌표평면에서 일어나. 좌표평면에서 일어나 보니까 이게 어떤 도형이 아니야. 이게 막 여러 바퀴가 돌 수가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뭐 삼각형에서 정의하고 뭐 다각형에서 정의하고 뭐 오각형에서 각을 정의했단 말이야. 근데 이게 그런 게 아닌 거야. 좌표평면에서 정의하다 보니까 이게 여러 바퀴 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왜 좌표평면에서 정의를 할 수밖에 없었을까라고 물어본다면 이번 단원이 뭐죠? 삼각함수죠. 삼각함수를 어디서 정의하겠다는 거야? 당연하겠지만 좌표평면에서 정의하겠다는 거야. 슬프지만 우리가 지금 이거를 다 좌표평면에서 각에 대한 정의를 배우는 거는 앞으로 삼각함수를 배우기 위한 빌드업인 거지. 삼각함수도 우리가 지금까지 중3 때 삼각비는 어디서 정의했죠? 우리 가비 기억나냐? 삼각비 어디서 정의했죠? 중3 때 삼각비? 무슨 삼각형에서 정의했죠? 직각삼각형. 하지만 이제 직각삼각형을 뛰어넘는 거죠. 이제 좌표평면에서 뭘 정의하겠다? 삼각함수를 정의하겠다. 그러니까 각도 좌표평면에서 정의하는 걸로 바뀌면서 이게 이런 각이 아니야. 막 돌릴 수가 있는 거야. 좌표평면 여러 바퀴를. 그러니까 여기부터 기분이 안 좋은 거야. 지금까지 배웠던 게 다 바뀌어버렸잖아. 뭔가 새로워졌잖아. 그래서 일반각의 정의부터 잘 이해를 못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그게 이상한 게 아닌 거지. 그래서 이 얘가 이제 동경이라 불러. 이름도 되게 그지같이 아니고 동경 뭐? 내가 이름 안 지었어요? 나한테 뭐라고 하지 마요. 이 P점은 이제 동경이라 부르는데 이 동경각 이게 이 반직선이 1사분면에 있으면 몇 사분면각이라 부른다? 1사분면각. 그건 좋지. 우리 1사분면, 2사분면 다 알잖아. 이 동경이 1사분면에 있으면 1사분면각이야. 2사분면에 있으면 뭐라 부를까? 우리 주원아. 1사분면각. 3사분면에 있으면 3사분면각. 결론은 뭐야? 이 각은 어디에 있는 게 되게 중요한 거야. 좌표평면에서 어디에 있냐? 1사분면에 있냐? 2사분면에 있냐? 3사분면에 있냐? 4사분면에 있냐? 그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야. 그래서 이 동경이 있는 거에 따라서 우리가 각을 나누는데 이건 어렵지 않아요. 왜냐? 우리가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썼으니까 외우는 건 뭐 전혀 어렵지 않겠죠. 똑같이 쓰고 있으니까요. 그죠? 어렵겠냐? 어렵겠죠? 뭐 다 똑같아. 1사분면에서 1사분면. 얘는 몇 사분면 각이겠어? 형준아. 그래, 뭐 이건 어렵지 않잖아. 뭐 답변 그냥 배운 거니까. 그래도 답변 좀 쓰니까 그래도 좀 아는 거 나온다. 뭐 이런 거죠, 뭐. 여기까지가 일반각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짜증나긴 하는데, 뭐 그렇다고 너무 어렵냐? 뭐 그렇진 않은 거죠. 이 각에 대한 정의가 좌표평면으로 오면서 이게 여러 바퀴 돌 수가 있구나. 난 별로 돌리고 싶지 않은데. 한 번에 가면 안 될까요, 선생님? 근데 나중에 여러 바퀴 돌린다는 얘기죠. 슬프겠지만. 그래서 이런 일들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두 번째. 자, 그럼 예제를 한번 볼까요? 1200도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좌표평면에서 1200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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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0도는 이런 거죠. 좌표평면 기준으로 여기서 이제 시작하는 거야. 여기서 시작하는 거야. 이게 3바퀴 돌고 2바퀴 돌고 가다가 2바퀴면 몇 도냐? 720도까지 온 거야. 720도까지 갔어. 더 갈 수 있겠네? 3바퀴 갈 수도 있겠네? 3바퀴 가면 몇이죠?
1080도죠. 그죠? 그럼 1080도. 세 바퀴 가면 1080도야. 몇 도 더 가야 돼? 얘는 360도에서 세 바퀴 간 다음에 몇 도 더 가야 되죠? 1200도면? 또 더 가야 돼. 120도 더 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1200도라는 게 나온다는 거야. 왜 저런 각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의 각은 뭐 0도부터 360도 사이에서만 각이 나와야 되냐? 그런 게 없는 거야. 그냥 막 가는 거야. 그냥. 막 몇 바퀴 돌 수 있으니까 막 2만 도도 나올 수 있어요. 여러 바퀴 돌면 2만 도도 나올 수 있는 거야. 이제 각에 대한 정의가 이제 좌표평면 오면서 그냥 막 돌고 막 2000도도 나올 수 있는 거고. 그러면 얘는 세 바퀴 돈 다음에 자, 세 바퀴 돌았어요. 세 바퀴 돌고 120도에 더 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가 몇 도죠? 여기까지가? 몇 도, 여기가 몇 도야? 90도잖아. 여기서 3도 더 가는 거야. 이런 게 있겠죠. 얘가 120도 정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당연하겠지만 아까 전에 이게 120도가 되면 이게 120도인 거야. 그럼 얘는 몇 사분면 각이 된다는 거 알 수 있는 거야? 여기 있잖아. 여기 있으니까 몇 사분면 각이겠냐? 우리 다현아. 1200도는 2사분면 각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바퀴 돌 수 있다. 완전히 얘가 돌아버렸구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반각은 어떻게 됐다? 완전 돌아버렸다. 돌아버린 것도 다 된다. 이렇게 확장시켜라.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몇 도 나오냐, 이제. 마이너스 510도. 마이너스 510도. 이제 마이너스 510도 나온 거지. 이제, 갑자기 각.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이런 각은 본 적도 없죠. 음수각 본 적 있어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 본 적도 없어요. 나도 못 봤어요. 나도 못 봤다. 나도 못 봤다. 그럼 얘는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 마이너스 720도를 갖다가, 그러니까 이제 360도 곱하기 마이너스 1을 하는 거죠. 마이너스 720도가 된단 말이야. 얼마나 더 가야 되죠, 그러면? 210도 더 가야 되나? 맞죠? 얘는, 요로 이제 두 바퀴 돈 다음에 여기서 이제 210도 가는 거야. 이제 갈 때, 플러스 방향에서 갈 때는 여기서 같이 가는 거지, 210도. 210도면 여기까지가 180도잖아. 여기다 3도 더 하는 거야. 여기 있겠지. 마이너스 510도. 몇 사분면 각이라는 거 알 수 있죠, 우리 주원? 몇 사분면 각이야? 3사분면 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막 플러스 마이너스가 막 가고 막 여러 번 돌고 막 신나는 거죠. 이게 이제 일반각에 대한 정의예요. 어디서 정의하는 거다? 좌표평면에서 각을 정의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약간 기분이 안 좋아졌죠. 대충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일반각이? 어떻게 형준아 좀 느낌 오냐? 뭐 좀 그지 같긴 한데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음수각은 난 본 적이 없어서 뭐 그럴 수 있는데 음수각도 뭐 나오는 거야. 그지같이. 자, 이게 이제 첫 번째예요. 각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해요. 좌표평면에서. 두 번째. 띠리링. 호도법이 나와요. 또 기분이 안 좋아요. 아이씨, 뭐야 호도법이 이게. 호도법. 호도는 처음 들어보죠? 들어본 적 있어요, 호도? 효도는 들어봤어도, 우리가 효도 하나 하는 거 들어봤어도, 호도는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죠? 호두과자만 생각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얘네들 들었을 때, 호두인가, 맞아, 이런 것밖에 기억이 안 나고, 호두는 처음 들어보잖아요. 근데 이건 뭐냐? 각에 대한 단위를 바꾸는 거야. 약간 우리 단위로 보자면 이런 거 있잖아, 미터에서 킬로미터로 바꾸고 그치? 1km는 몇 미터입니까? 우리 다현아. 1km는 1000m죠. 이게 단위가 바뀌잖아. 킬로미터랑 미터랑 단위가 바뀌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도 단위를 쓰거든요. 그걸 우리가 조금 어려운 말로 60분법이라고 불러요. 뭐라고 부른다고요? 60분법.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거를 도 단위를 쓰는 거를 60분법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뭐냐? 이 60분법은 어떤 거냐? 한 바퀴를 돌렸을 때 이거를 360등분 한 거야. 절묘하게. 한 바퀴 돌린 걸 360도로 정확하게 균일하게 쪼갰을 때 그 한 개의 그 단위를 뭐라고 하기로 약속했다? 1도라고 한 거죠. 내가 안 정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있으면 이거를 완전히 한 바퀴 돌릴 때 이거를 우리가 360도로 정확히 쪼개요. 이 원을. 정말 똑같이 다. 이게 쉽지 않았겠죠? 왜냐면 우리가 쉽지 않다는 건 언제 할 수 있냐? 피자를 먹을 때 8개로 쪼개서 와야 돼. 정확히 와야 되는데 항상 보면은 조금 삐뚤빼뚤해서 오지 않냐? 그래서 어떤 피자는 좀 커지고 어떤 피자는 좀 작아지고 그러잖아. 그때 잘 먹는 친구들은 어떤 거를 찾으려고 하죠? 형준아? 큰 거. 그래. 근데 정확하게 짜야 된다. 이거는 이제 한치의 오차가 있지 않는다. 그래서
이걸 360 등분을 한 거예요. 360 등분 해가지고 그 중에서 이걸 막 이렇게 다 나누는 거죠. 절묘하게 해가지고 360 등분 해가지고 그 중에 요 단위를 뭐라고 한다? 그 중에 한 개를 1도라고 정의를 한 게 우리가 쓰고 있는 거예요. 1도라고 정의한 거예요. 내가 만든 건 아니에요. 그리고 그 1도를 60분의 1로 또 나눠요. 그게 1분이에요. 또 1분을 또 60분의 1로 나눠요. 그 1초라고 부르는데 사실 우리는 뭐 분초는 쓴 적이 없어요. 거의. 혹시 우리 분초 쓴 적 있어요? 60분법에서? 뭐 도 단위까지는 받겠지만 분초까지 내려간 적은 한 번도 없죠. 나도 쓴 적이 없어요. 여러분도 당연히 없을 거라 믿으고 싶지 않아요. 그죠? 하지만 이 단위가 1도는 너무 크죠. 언제 1도로는 택도 없을까? 뭐 인공위성을 쏠 때 그 아주 미세하게 밑에서만 조금 달라져도 위에서 엄청나게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뭐 인공위성 쏘는 거 이런 것들은 완전 정밀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오차 거의 없어야 될 거 아니에요. 조금만 오차 발생해도 이제 달라지니까 그때는 이제 각도를 엄청나게 세밀하게 나누겠죠. 하지만 뭐 우리가 쓸 때는 뭐 도 단위에서 거의 끝나죠. 그 다음에 이 도 단위가 문제예요. 그러니까 왜 문제냐? 봐봐. 이제 우리가 뭘 할 거냐면 봐봐. 이게 참 재밌는데 봐봐. X축에다가 뭐를 나중에 쓸 거냐면 X축이 각이야. 앞으로 이제 그래프를 나타내는데 이런 거야. 삼각함수는 뭐냐면 X축이 각인 거야. 각이 증가했을 때 Y축이 뭐냐? 뭐 sin X, 뭐 코사인 X 뭐 이런 거 하는 거야. 이런 거. 그러니까 이쪽 X축이 각이라고. 각이 움직임에 따라서 사인 코사인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그리는 게 삼각함수 그래프거든요. 근데 우리가 일단 X랑 Y라는 평면 좌표는 기본적으로 지금 X, Y 좌표는 다 뭐냐면 다 실수예요. 다 뭐라고요? 실수, 리얼 넘버. 우리가 이제 다 모든 실수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지금 X랑 Y는 다 좌표가 다 실수 단위예요. 근데 지금 각의 단위는 지금 뭐죠? 지금 실수 단위가 아니라 지금 뭐죠? 도 단위예요. 무슨 단위라고요? 도 단위라고요. 그럼 이게 문제인 거야. 이제 도 단위를 어떤 단위로 바꿔야 되는 거야? 슬프지만 그래프 그리려면 무슨 단위로 바꿔야 되는 거야? 실수 단위로 바꿔야 돼요. 그 미적분이 나중에 배우게 되면 미분할 때도 미분 공식은 다 실수 단위에서 적용이 되거든요. 정말 슬프지만 그래서 내가 이제 어렸을 때 생각한 적 있죠. 이럴 거면 그냥 어렸을 때부터 그냥 실수 단위 발견했으면 됐잖아. 왜 바꿔 중간에 짜증나게. 그냥 처음부터 배울 때 우리가 도 단위로 배우지 말고 그냥 실수 단위로 배웠으면 간편하잖아. 왜 괜히 그랬을까라고 생각해보면 왜 그런 거 같냐? 갑이나 너는 그냥 처음부터 실수 단위 배웠으면 큰 어려움이 없잖아요. 그냥 60분법이 머릿속에서 직관적으로 더 쓰기가 편한가 봐. 그러니까 실수 단위로 생각하는 것보다 뭐를 쓰는 게 더 편하다고요? 60분법 쓰는 게 더 직관적이기 때문에 이걸 포기를 못하는 거죠. 30도, 60도, 90도 이게 좀 더 머릿속에 넣기가 쉬운 거야. 그러니까 어렸을 때 근데 사실은 고등교육, 교육까지 다 받을 거였으면 그냥 뭐 실수 단위로 가도 나쁘지 않을 거 생각하는데 외우면 되지 뭐. 아무 그렇게 안 힘들었잖아 우리. 굳이 뭐.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커가지고 바꾸세요. 올해부터는 우리 대한민국은 실수 단위로 갑니다. 가게 단위를 60분법에서 다 바꿔버려! 그런 거 우리가 조금 어려운 말로 뭐라 그러죠? 그 단위를 바뀌는 거를. 그 역사 시간에 좀 나오지 않냐? 그런 거. 본 적 없어요. 도량형이라고 나오면서 나오지 않냐? 그런 거. 단위 바꾸는 거를 이제. 그런 거 이제 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 역사 공부하다 보면 어떤 그 왕이 이렇게 단위를 바꿨다 그러면서 그런 관심 없군요, 여러분들. 미안해요. 그런 거 이제 단위를 바꾸는 거야. 그래서 이제 여러분의 가장 큰 단위에서 중요한 건 이제 화폐 단위죠. 내 돈이 바뀌기 때문에. 그렇죠? 맞아, 안 맞아? 그렇죠? 자, 화폐를 바꾸면 난리가 나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호도법이 그래서 이 도의 단위를 실수 단위로 바꿔야 되는데 그게 바로 호도법인데 이때 우리가 새로운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자 라고 나오면서 어떻게 하냐? 한 원에서 호의 길이는 중심각의 크기에 정비례한다. 뭐 당연한 얘기하고 있어요. 호의 길이는 중심각의 정비례하고 반지름의 길이와 같은 호의 때를 알파도라고 하자. 자, 원이 나와요.
자, 여기서 반지름이 있겠죠. 이 반지름과 똑같아지는 호의 길이였을 때, 얘가 반지름이랑 똑같아요. 똑같아졌을 때에 요거를 60%로 알파도라고 하자. 예를 들어서 알파도라고 하자. 이 알파도는 항상 일정해요. 왜냐? 반지름이 바뀌어도 호의 길이도 같이 바뀌니까. 정비례하기 때문에 항상 똑같은 거죠. 이 반지름과 호의 길이가 1대1이 됐을 때에 이 알파도를 뭐로 바꾸기로 우리가 약속을 하냐면, 뭐로 바꾸기로 약속한다? 뭐로 바꾸기로 약속한다? 1로 바꾸기로 약속을 합니다. 1. 그러니까 이게 단위가 1라디안이라고 부르는데 실수 단위로 바뀐 거예요. 도 단위가 실수 단위로 바뀌는 거를 이제 만들어내는 거죠. 어떻게? 반지름의 길이랑 호의 길이가 같았을 때 그때의 각도를 1라디안이라고 하기로 약속을 때립니다. 항상 똑같은데 이거는. 그 얘기가 되겠고, 이러한 단위로 하여 가격 크기를 나타내는 방법을 이렇게 1라디안으로 나타내는 거, 이렇게 실수 단위로 나타내는 방법을 가격 단위를 바꾼 거를 뭐라고 부르기로 약속했다? 호도법이다. 이름도 그지 같죠? 장명 센스가 아주 오집니다. 그래서 일단 내가 지은 게 아니에요. 장명 아주 그지 같죠? 그러니까 실수 단위로 바꾼 게 호도법이래요. 되게 이름 못 줬지. 가비를 어떻게 생각하냐? 이름 그지 같이 붙이자죠. 호두 과자밖에 생각 안 나고 내가 진 건 아니에요. 나한테 돌을 던지면 안 됩니다. 나도 이제 배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호도법인 거야.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실수 단위를 바꾸기 위해서 나온 거죠. 그러면 이제 왜 정비례하는 걸 아니까. 자, 봐봐. 자, 이제 정비례요. 자, 여기서 이제 나오는 거죠. 자, 봐봐. 자, 이게 원이 한 바퀴 돌면 이 원주가 뭐가 나오죠? 다 알잖아요. 공식에서. 원주가 뭐가 되죠? 한 바퀴 돌면. 2파이R 아니에요? 다 모르는 척해. 너는 왜, 원주 2파이R 다 알잖아. 안 배워서 중학교 때? 배웠잖아. 그 원주율의 의미가 뭐냐? 원주율의 의미. 그래, 야, 한번 하고 가자. 그래. 여러분들, 잠도 졸리는데. 원주율이 뭐예요? 원주율. 원주율이 뭐냐? 원주율. 원주율이 뭐예요?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주입식 교육이 K, 이거 진짜 이거. 이게 뭐냐? 원을 봤을 때, 원의 둘레의 길이라고, 그 다음에 지름과의 비율이에요. 어떤 이제 수학자 중에서 또 집요한 놈들이 원에 딱 만났어. 그러면 저 비율에 뭔가 관계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했던 이제 변태들이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원들을 보자마자 원의 둘레의 길이를 측정하고 지름을 또 측정해요. 그래서 그거의 비율을 다 구해봤어요. 항상 일정합니다. 항상 일정. 그걸 누가 구했다? 변태 같은 수학자들이 한 거죠. 그때 그 원의 둘레를 어떻게 했냐? 어떻게 그런 할 일 없는 애들이 있었나 봐요. 내가 한 건 아니니까요. 하여튼 나도 이제 천재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원주율은 뭐냐? 비율이에요. 모든 원의 둘레랑 이 지름과에는 비율이 항상 일정해요. 이 원이 1cm짜리 원이든 100cm짜리 원이든 10,000cm짜리 원이든 그 원의 둘레랑 지름과에는 항상 일정한 비율이 존재한다. 그 비율을 뭐라 부르기 약속했다? 원주율이라고 부르기 약속한 거죠. 이 원주율이 우리가 뭐로 기억하고 있죠? 일반적으로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로 나오는데 이걸 우리가 이제 무리수라고 배우죠. 언제 중3 띠리리 이게 소수로 나타내면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가 나와요. 그래서 무리수가 나오거든요. 3점이 딱 해가지고 그래서 그걸 피아노 치면 나온다 헛소리 하는 거 되지 그 원주율 있잖아. 음기에 나오는 거 알아요? 몰라요? 모르나요? 미안해, 너무 많은 걸 말했나요? 자, 그 3.24 나오는 걸로 그 코드 치면은 그게 막 노래가 나온대요. 변태 같은 노래가 나오는 거야. 잘 모르겠는데 쳐보세요. 다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바로 우리가 파이라고 정의를 한 거죠. 3.24 나오는 거. 그래서 그러니까 원주율이 파이고 지름이 뭐가 되는 거죠? 2R이잖아. 원주가 만약에 원에 둘리면 그래서 원주는 2파이R이 되는 거예요. 그게 관계니까. 그게 비례식이에요. 항상 일정하니까. 그래서 원주의 길이는 2파이R이 되는 겁니다. 왜냐면 지름이 2R이니까. 반지름에다 2 곱하면 되니까. 맞아. 이게 관계. 그래서 이제 이게 한 바퀴 돌면
2파이 R인 거야. 그럼 이게 정비례하거든? 뭐랑 정비례하냐면 이 중심각과 뭐가 정비례하죠? 호의 길이가 정비례해. 그럼 정비례가 뭐냐? 정비례가 뭐냐, 주원아?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는데 정비례가 뭡니까? 우리 다현이 알아요? 정비례? 정비례 알아요? 정비례 알아요? 잘 몰라요? 우리 수민이 정비례 지금 알아? 정비례? 정비례 뭐예요? 직선의 그래프. 정비례라는 게 뭐냐면 이런 거야. 변수가 두 개가 있는 거야. 변수가 두 개가 있는데 이 변수 중에서 하나가 2배가 되잖아? 나머지 하나도 2배가 되는 거야. 이 관계가. 봐봐. 얘가 2분의 1배가 되잖아? 그럼 나머지 하나도 변수도 뭐가 되는 거야? 2분의 1배가 되는 거야. 이게 완전히 똑같아요. 이게 반대로 되면 뭐가 될 것 같아? 반비례. 얘가 2배 되면 얘가 2분의 1배 되고 얘가 3배 되면 얘는 3분의 1배 되고 이런 관계를 우리가 반비례 관계를. 그러니까 변수가 2개가 있어야 되는 거지. 근데 중심각과 호의 길이가 정비례라는 얘기는 중심각이 2배가 되면 호의 길이도 몇 배가 된다? 2배가 되는 거예요. 당연한 얘기죠. 그죠? 중심각이 3배가 되면 호의 길이도 몇 배가 된다? 3배가 된다. 그런 얘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자 봅시다.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 이런 거야. 내가 지금 1이었을 때, 1라디안이었을 때, 1라디안이었을 때 호의 길이가 지금 뭐였죠? 호의 길이가 몇이 됐죠? 호의 길이가 R이었단 말이야. 그죠? 맞아, 안 맞아? 맞아, 안 맞아? 맞죠? 그러면 이 호의 길이가 2파이 R이 됐어. 호의 길이가 2파이 R이 됐어. 얘가 몇 배 된 거냐? 얘가 몇 배 된 거죠? 몇 배 된 거야? 몇 배 됐냐? 몇 배 됐어? 이거 어려워? 이게 지금? 2파이배 된 거잖아. 지금 호의 길이가 2파이배가 됐어. 그러면 중심각도 몇 파이배가 돼야 돼? 정비례니까 2파이배가 되는 거야.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2파이 라디안이 된다는 거죠. 정비례 관계에 있으니까. 또 뭐가 정비례죠? 중심각과 호의 길이만 정비례가 아닌 게 또 정비례라고 하나 배운 게 있잖아. 기억나냐, 형준? 부채꼴의 넓이. 중심각이 2배가 되면 내 피자도 2배가 된다. 아닌가요? 내가 이게 큰 거를 잡으면, 내가 중심각이 큰 놈을 잡으면 결론은 내 피자가 큰 놈을 잡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정비례 관계가 있는 거죠. 맞아, 맞아. 맞죠? 그래서 그럼 봐봐. 1라디안이 언제였대였어? 호의 길이가 R일 때가 1라디안이었어요. 그렇게 약속을 한 거야, 우리가. 오케이,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약속이니까. 그러면 얘가 호의 길이가 2파이 R이 됐어. 그러면 중심각은 뭐가 된다는 거야? 2파이 R일 때 중심각은 2파이가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이게 2파이라는 거야. 이게 2파이라는 거야. 한 바퀴 돌았을 때. 근데 2파이가 원래는 몇 도였던 거죠? 한 바퀴 돌았을 때? 우리 수민아? 원래 2파이가 몇 도였던 거죠? 한 바퀴 돌았을 때? 360도였잖아. 자, 원래 2파이가 원래 뭐였어? 360도였던 거야. 한 바퀴 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수의 호도법과 60분법의 각도 사이에 관계식이 나오는 거죠. 여기서. 약속으로부터 나오는 거죠. 정비례를 이용해서. 여기부터도 또 그렇게 아주 쉽지 않죠. 그러니까 일단 시작부터 그렇게 쉽지가 않다. 각도도 왜 바꿔가지고 짜증나겠네. 아유 진짜 시작부터 아직 상황 들어가지도 않아. 기분이 안 좋단 말이야. 이거부터 이제 기분이 안 좋단 말이지. 당연히 괜찮습니까? 기분이 안 좋아요? 일단 이것도 약속이에요. 그래서 이 반지름과 이 호의 길이가 같을 때 이 단위를 1라디안으로 약속을 했고, 그렇게 됐을 때 이게 1라디안이 됐다면 이게 한 바퀴 돌았을 때 얘가 몇 라디안이 된다? 2파이 라디안이 된다는 거를 중심각과 원주 사이의 정비례 관계를 이용해서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2파이 라디안은 몇 도가 된다? 360도가 된다라는 거면서, 그러면 결론은 1도는 몇 라디안이냐? 1도는 요거 양변을 뭐로 나누면 되는 거죠? 360도로 나누면 되니까 180분의 파이 라디안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그 1라디안은 뭐냐? 2파이로 양변 나누면 돼요. 1라디안은 2파이로 양변에 나누게 되면 2파이 나누면 어떻게 되죠? 파이분의 180도가 된다. 이런 관계식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2파이가 360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좀 외우기 쉽냐? 파일이 몇 도라고 생각하면 외우기가 쉬운 거죠. 그래서 파일이 몇 도라고 생각하면 외우기가 쉬운 거죠. 파일이 몇 도라고 생각하면 외우기 쉬운 거야? 180도. 외울 때는 파이가 180도라고 외우면 외우기가 쉬운 거야. 갖고 있대. 파이를 180도 생각하면. 근데 사실은 파이는 우리가 실수 단위로 할 때 뭐가 됐죠? 3.14란 말이야. 그러니까 도에서 실수 단위로 바꿀 때는 거의 60보다는 조금 작은 수로 나눠지면은 그 도가 실수 단위로 바뀌는 거야. 실제로 보자면. 그러니까 60 나누면 3 되잖아. 그러니까 30도면은 60으로 나누니까 한 0.5 라디안보다 약간 비슷하게 이렇게. 약간 그 관계식이 딱 60으로 나눈다고 하는 건 아닌데 이런 느낌인 거죠. 3.2다 에라라 나오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그러면 한 바퀴 다 도는 실수 단위는 뭐가 되는 거야? 2파인데 이게 뭐야? 6.28 정도 되는 거야. 한 바퀴 돌린 실수 단위는 6.28 정도가 나오는 거지. 좀 그지 같죠? 그래서 6.28로 하면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6.28로 하면은 약간 그 머릿속에 생각할 때 도 단위보다는 확실히 좀 머릿속에 직관적으로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 안 들어오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 360분법을 쓰는 거야. 다시 60분법을 쓰는 거야. 왜냐면 그게 더 직관적으로 받아들이기가 좀 쉽거든. 그러다가 실수 단위로 오는 건 어쩔 수 없이 온 거야. 미적분하고 이런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간 거야. 그냥. 이게 그치? 단위를 바꿔야 돼가지고. 그래서 이 도의 단위를 실수 단위로 바꾸는 거, 가계 단위를 실수 단위로 바꾸는 게 그게 바로 호도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 가지를 연습해야 되는 거죠. 첫 번째, 일반감. 두 번째, 호도법을 연습하는데 이게 또 문제가 있어요. 잠깐 쉴 건데 이 가계 단위를 바꾸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알았던 공식이 몇 개가 있거든요. 뭐가 있냐면 호의 길이에 관련된 공식. 중학교 때 배우는데 혹시 기억나냐? 띠리리. 자, 이것만 좀 하고 끝냅시다. 이게 좀 그지 같죠? 아유 왜? 아이고. 그러면 봐봐 이런 거야. 자, 우리가 이제 호의 길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배웠냐? 중학교 때 정비례를 통해서 배워요. 정비례. 그분은 엄청나게 중요한 것이었구나. 그래서 보세요. 내가 이제 호의 길이는 다 뭐를 기준으로 하냐? 원주를 기준으로 해. 원주. 2파이 r을 기준으로 하죠. 근데 2파이 r이었을 때는 중심각이 몇 도였다? 2파이 r인 거죠? 360도일 때잖아. 맞아. 중심각이 360도일 때 원주가 2파이 r이잖아. 그래서 우리가 아는 건 그밖에 없어요. 360도일 때 2파이 r이다. 오 마이 갓. 2파이 r이다. 그러면 중심각이 만약에 세타로 바뀌었다. 그러면 그때 호의 길이는 L이다. 이런 정비례식을 통해서 나오는 거야. 어떤 걸 통해서 우리가 호의 길이가 나오는지. 이게 L이 호의 길이에요. 호의 길이, 오케이. 랭스,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보통 정비례식을 통해 나온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뭐야? 360도일 때. 중심각이 360도였을 때 원주의 길이는 2파이라는 걸 알고 있는 거야. 그러면 중심각이 세타로 바뀌어졌을 때 L, 호의 길이가 되는 거죠. 이게 왜냐? 중심각과 호의 길이는 정비례하니까. 이런 정비례식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다 알고 있죠? 내항과 외항의 곱은 같다, 안 같다? 같다. 그래서 360도 곱하기 L은 2파이r 곱하기 세타가 되겠고요. 그래서 L은 양면 360도 나오니까 2파이r 곱하기 360도분의 중심각에 나오는 요 중학교 때 공식이 나오는 거죠. 정비례를 통해서. 그 정도 비율인 거죠. 전체 중에서 어느 정도 차지하냐. 360도분의 45도. 그럼 봐봐. 야, 느낌 봅시다. 이게 360도야. 이게 45도야. 몇 분의 몇이야, 대충? 360도인데 여기가 중심이 45도가 됐어. 몇 분의 몇이 된 거야? 8분의 1이 된 거죠. 비율로 보면. 360도인 게 45도가 됐잖아. 8분의 1이 됐잖아. 그러면 이 호의 길이도 전체에서 몇 분의 몇이 되는 거야? 8분의 1만큼이 된다. 그런 게 이제 정비례 공식. 너무 어렵냐? 당연히 뭐 느낌 아세요? 정비례? 오케이? 이게 이제 중학교 때 공식이야.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겼죠. 이 단위가 바뀐 거야. 이건 지금 60분법일 때 단위. 60분법일 때 공식이었어요. 근데 이게 지금 단위가 뭐로 바뀌었죠? 호도법 바뀌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배웠던 모든 공식이 바뀌어요. 오 마이 갓. 그래서 지금 그게 이제 어디냐? 그 다음에 나오는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봐. 이게 다 짜증나잖아. 봐봐. 이게 왜 더 짜증나냐면 이게 안 배운 게 아니야. 근데 배웠는데 다 바뀌었잖아. 기분이 더 안 좋아.
그러니까 뭐 다 바뀌었어. 뭐가, 뭐야, 나 이렇게 정의한 게 뭐야. 그래서 이게 짜증 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일단 애들이 되게 기분이 안 좋아져요. 왜 배울지 모르겠고. 그러니까 삼각함수 아예 들어가지 않았는데 기분이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짜증 날 수 있는 거지. 주원아, 어떻게 기분이 좋냐? 기분이 안 좋죠. 다 바뀌어가지고. 그래서 이게 다 바뀌었다. 그래서 이제 각에 대한 정의도 바뀌고 단위도 바뀌다 보니까 이거의 나비 효과로 뭐도 바뀐다? 지금 부채꼴의 호의 길이랑 넓이에 대한 공식도 바뀐다. 그래서 아직 삼각함수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기분이 좋지가 않다라는 되는 거죠. 그죠? 다현아, 되게 괜찮겠습니까? 조여요? 하여튼 이게 시작이에요. 그래서 이 바꾸는 거에 대해서 좀 이따가 또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삼각함수를 배우게 되는데 삼각비를 그때는 되게 자세하게 해줬는데 삼각비 여러분 좀 잘 알고 계시나요? 몇 개만 해줘야 되나요? 기억납니까? 삼각비. 잠깐 쉬었다가 보도록 합시다. 졸리니까 우리 다이나가 되게 조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만해야 되겠어요. 하여튼간에 그래서 그 다음 주에 2월달부터 시작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당연히 오지도 못하겠지만 여러분들이 뭐 분신술을 듣지 않는 이상 당연한 얘기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아까 전에 이제 마무리에 뭘 했었냐? 이제 뭐가 바뀌었다? 뭐가 다 바뀌었다? 각이 이제 단위가 바뀌면서 뭐에 이제 슬프지만 뭐도 바뀔 수밖에 없게 된다 이제 호의 길이와 뭐에 대한 공식, 부채꼴의 넓이에 대한 공식이 바뀝니다. 그러면 정비례로 푸는 거야. 자, 호의 길이 이제 L인데 우리가 이제 알고 있죠? 2파이가 360도야. 2파이가 몇 도라고요? 360도. 자, 중심각이 2파이였을 때 원주 길이 뭐죠? 2파이 R이죠. 오케이? 2파이 R이죠. 그러면 중심각이 세타였을 때 호의 길이는 L이다. 이게 중심각, 호의 길이, 중심각, 호의 길이. 정비례를 이용해서 우리가 쉽게 뽑아낼 수 있겠고요. 내항과 외항의 곱은 같다. 2파이 R은 2파이 R 세타인데 2파이가 약분이 되면서 L은 R 세타가 나옵니다. 이게 부채꼴의 호의 길이를 구하는 공식이에요. 이때 조심해야 될 거. 자, 이 세타의 단위를 조심해야 돼. 이 세타는 지금 60분법 단위가 아닙니다. 누구 단위라고요? 호도법이야. 라디안 단위예요. 이 세타가 라디안 단위일 때만 쓸 수 있는 거야. 이게 60분법 단위였을 때는 중학교 공식을 써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익숙해져야 되니까 일단 세타가 나오면 다 실습 바꿔요. 라디안 바꿔요. 그래서 호의 길이는 반지름 곱하기 세타 이거예요. 이게 이제 호의 길이 단위예요. 자, 그럼 두 번째 어쨌든 넓이. 부채꼴의 넓이도 S. 자, 얘도 뭐에 대해서 정비례하죠? 중심각과 정비례하니까. 자, 2파이였을 때 원의 넓이 뭐냐? 우리 형준아, 원의 넓이 뭐죠? 공식? 그러면 중심각이 세타였을 때 부채꼴 넓이는 S다. 정비례하니까. 그러니까 2파이였을 때 360도였을 때 파이R 제곱이죠. 넓이가. 중심각이 세타였을 때 넓이 S가 된다. 그래서 내항하고 외항의 곱은 또 같다. 파이 약분하고 S만 나누니까 이거 나누죠. S는 2분의 1 R 제곱 세타가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정비례를 통해서 모든 공식들을 유도하는 거죠. 실제적으로. 이때도 세타는 뭐다? 라디안이다. 60분법 쓰면 안 된다. 도 단위 썼으면 이거 다 쓰면 다 틀려요. 그래서 근데 L이 R 세타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2분의 1 곱하기 R 곱하기 R 세타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죠? 왜냐면 R 제곱 세타를 이렇게 나누면 근데 이 R 세타가 뭐라겠죠? L이죠. 그러니까 2분의 1 R L도 될 수가 있겠다. 그래서 이 공식들은 다 뭐 때문에 바뀌었냐? 각의 단위가 바뀌었기 때문에 부채꼴의 호의 길이랑 부채꼴의 넓이에 대한 공식이 다 체인지가 됐다. 이게 이제 원하진 않았지만 내가 원하진 않았지만 그래서 중학교 때 공식으로 쓰일 때가 하면 60분법이어야 돼. 호도법으로 바뀌었다면 다 이 공식을 써줘야 돼요. 그래서
각의 단위를 일단 이 공식을 쓰기 위해서 다 뭐로 바꿔야 된다? 라디안 단위로 다 바꿔. 실수 단위로 다 바꾸신 다음에 이 단위를 공식을 쓰시면 되겠다, 안 되겠다? 되겠다. 그래서 그 얘기가 어디 나와 있냐면 페이지 190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뭘 배웠는지 기억나죠? 자, 처음부터 봅시다. 각을 어디서 정의했다 그랬죠? 처음에 좌표 표본에서 정의한 거야. 그래서 이제 각에 대한 게 일반각에 대한 정의가 바뀌었어요. 지금까지 뭐 도형에서 하고 뭐 그랬는데 막 답변을 하니까 막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고 막 플러스 됐다 마이너스 됐다가 막 따다다다 막 510도 나오고 막 마이너스 370도 나오고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안타깝지만 각의 단위를 바꾸면서 이 연쇄작용으로 인해서 어디까지 바뀌었다? 부채꼴의 호의 길이랑 부채꼴의 넓이까지 다 바뀌게 되는 이런 슬픈 이야기.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60분법 도 단위의 라디안으로 바꾸는 것도 연습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되는데 파이를 몇 도라고 생각하면 좀 쉽다? 파이를 몇 도라고 생각하면 좀 쉽다? 180도라고 생각하면 조금 쉽다. 그렇게 이제 바꾸는 거. 그래서 그거에 대한 설명이 어디에 나와 있냐? 페이지 190페이지, 191페이지 뭐 이런 데 나와 있는 거죠. 60분법 포도법으로 포도법을 60분법 바꿔 그러면서 이제 나오는 거죠. 외워 뭘 외워. 자, 그래서 가장 많이 나오는 몇 가지만 한번 써볼까요? 제일 많이 나오는 뭐 떠져 30도. 30도를 포도법으로 바꾸면 몇 도일까요? 180도가 파이잖아. 파이가 180도니까 얘를 뭐로 나누면 되겠냐? 30도 돼요. 파이가 180도니까 우리 주원아? 멍 때리지 말고. 여기서 나누면 30도야. 파이가 180도니까 6분의 파이가 30도야. 파이를 180도 생각하면 쉬워요. 45도를 바꾸면 뭐가 될까요? 얘를 뭐로 나누면 돼? 4로 나누면 되겠죠? 4분의 파이. 60도는 3분의 파이. 파이를 180도로 생각하세요. 그러면 바꾸기 어렵지 않아요. 그럼 90도는 뭐가 되겠죠? 당연하겠지만 2분의 파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바꿀 수가 있는 거죠. 파이를 180도로 생각해가지고 180분의 파이 곱해줘도 되고요. 알아서 하세요. 자, 그래서 이제 뭐 바꾸는 거는 엄밀하게 얘기하면 90도에다가 뭐를 곱하면 되냐면 180도분의 파이를 곱해주면 바뀌어요. 도에다가는 180도분의 파이를 곱해주면 라디안을 바꿉니다. 일단 뭐 외울 때는 이렇게 알아서 하시고요. 왔다 갔다 하는 거 하시면 되겠습니다. 바꾸는 거 연습하시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192페이지에 뭐 두동전의 위치관계 뭐 헛소리가 나오는데 이거는 좀 이따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동전의 위치관계 이거는 좀 이따가. 자, 이제 문제를 몇 개 풀 텐데 당연하겠지만 우리가 여름방학 때 풀었던 문제를 풀 거예요. 하지만 처음 보는 것처럼 풀겠죠, 우리가 또. 그죠? 뭔가 기억이 날 듯 말 듯, 너를 배웠든 말 듯. 우리 어떻게 좀 다양한 기억 좀 나네?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처음 뵈는 것 같습니다. 뭐 그래도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래도 무의식 속에 남아있을 것이다. 그럼 첫 번째, 필수 예제 1번. 당연히 시험 문제 안 나오겠죠? 필수 예제 1번을 보시면 자, 일반각 어디서 표현하라고 나오겠죠? 510도를 어디서 표현해라? 510도를 어디서 표현해라? 이 각을 좌표 평면에서 한번 표기해봐라. 그러면 얘는 360도 곱하기 1 더하기 몇 도가 되는 거죠? 몇 도냐? 150도인가요? 맞아요? 그러면 좌표 평면에서 표현하자면 이런 거죠. 한 바퀴 돌고 자, 한 바퀴 돌죠? 그지? 한 바퀴 돌죠 일단? 자, 돌아봅시다. 가는 거야. 한 바퀴 돌고 여기가 360도야. 한 바퀴 돌았어. 자, 옳지? 돌았죠? 여기서 몇 도 더 가야 되는 거야? 여기서 150도 더 가는 거야. 여기서 이제 90도 갔죠? 60도 더 가면 돼. 60도 더 가면 돼. 여기가 바로 뭐가 된다? 이게 바로 510도가 되는 거죠. 한 바퀴 돌고 150도 더 가는 거. 그죠? 그럼 이게 몇 삼면 각이 되는 거냐, 주원은? 그 2, 3면 각이야. 안 어렵죠? 일반각 표현하는 거 너무 어렵나요? 우리 형준아, 괜찮니? 괜찮아? 나쁘지 않죠? 자, 그 다음에 1290도. 1290도는 얼마나 가야 되냐? 자, 300도 곱하기 몇 해야 돼?
얘는 3? 1080도지. 그럼 210도 더 가면 되냐? 210도. 그럼 210도면 빨간색으로 나타내면 일단 3바퀴 도는 거예요.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고, 세 바퀴 돌고, 여기부터 이제 얼마 간다? 210도. 180도 간 다음에 30도 더 가는 거지. 여기 어딘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 1290도는 몇 사분면각이라는 걸 쓰는 거죠? 주원아? 몇 사분면각이야? 3사분면각. 이거예요. 대충 이만한 느낌이 오시죠? 몇 개 이제 푸니까. 다현은 어떻게? 느낌 와? 나쁘지 않아? 자, 마이너스 750도도 한번 해볼까요? 이것도 그냥 여러분 연습하면 금방 하겠죠? 이거는 360도 곱하기 마이너스 2로 갈까요? 마이너스 2로 간 다음에 마이너스 몇 도 더 하면 되냐? 마이너스 30도. 그러니까 이거는 자 봐봐. 이거는 이제 검정색으로 하면 이렇게 마이너스니까 이쪽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 가야 돼. 이렇게 두 바퀴 간 거죠. 이렇게 두 바퀴 간 다음에 여기서 또 마이너스. 플러스면 이렇게 가야 되는데 마이너스 30도니까 여기 30도 더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이너스인지 플러스인지 잘 봐야 돼요. 플러스면 시계 반대 방향, 마이너스면 시계 방향. 잘 가셔야 됩니다. 이쪽 조심하셔야 돼요. 방향 바뀌면 골로 간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750도는 몇 사분면 있는 각이죠? 4사분면 각이다. 뭐 이런 거예요. 그러면 근데 왜 이렇게 몇 사분면 각인지 이렇게 따져요. 나중에 쓸 거니까. 배우는 거 다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나중에 다 연결되겠죠? 자, 넘어갈게요. 4번 안 해도 되겠죠? 여러분, 이 정도는 어렵지 않다. 이 정도, 선생님 저 무시하십니까? 이 정도는 껌이죠. 에이, 이런 거죠. 그치? 주원아, 이 정도는 껌이지? 너무 어려워? 껌이죠. 자, 2번. 이제 뭐 나오겠냐? 1번 나왔으니까 뭐 나오겠어? 호도법. 각도 바꿔. 자, 필수 2번에는 이제 호도법을 60분법으로, 60분법을 호도법으로 75도가 나옵니다. 75도가 나오면 얘 호도법으로 바꾼다 그러면 75 곱하기 몇 분의 몇 하는 거야? 90도, 180도분의 파이 곱해주면 되겠죠. 180도분의 파이 곱하면 호도법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계산하면은 몇 분의 몇 하느냐? 12분의 5파이가 나와요. 약분돼가지고. 그 다음에 2번 마이너스 120도도 바꾸면 마이너스 120도 곱하기 180도의 파이 곱하면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2파이가 나오죠. 자, 이번엔 파이. 3파이는 바꾸면 뭐 곱하면 나오는 거죠? 파이분의 뭐를 곱하면 되죠? 180도를 곱해주면 돼요. 바꿀 때는 3파이는 파이분의 180을 곱해주면 됩니다. 반대가 되는 거죠. 도 다 뺄게요. 도 빼는 게 낫겠죠. 그러면 되죠. 있어도 되고 말이지. 그럼 약분돼가지고 얘가 몇 도가 된다? 540도. 약간 파이를 180도로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4번에 마이너스 6분의 13파이인데 얘도 이제 바꾸면 마이너스 6분의 13파이 곱하기 파이분의 180도예요. 그러니까 파이를 180도 생각하면 돼요. 약분돼서 생각하면.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390도가 된다. 자, 바꾸는 건 조금만 연습하면 여러분 되겠죠? 엄청 어렵진 않죠? 엄청 어려워요? 어렵죠? 뭐 이 정도는. 자, 이제 필수 3번부터가 이제 문제인 거죠. 다 이해를 하셔요. 여기까지 뭐 여러분들이 조금만 연습하면 다 해요. 좀 그지 같긴 하지만, 바꿔가지고 짜증나게 했어. 하지만 괜찮아요. 그 다음 여기부터 잘 이해를 못하는 경우들이에요. 필수 3번부터가 이제 잘 이해를 못하는 경우들이 종종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걸 잘 이해를 해요. 자, 필수 3번에서 세타가 몇 사분면각이라고 줬냐면 필수 3번에서 세타가 몇 사분면각을 줬죠? 3사분면각.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표현할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3사분면각을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쓰면 2사분면이냐? 눈이 요즘 젊으신 아니어서 2사분면각이죠? 맞죠? 2사분면각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 다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2사분면각이라는 거는 어디부터 어디 사이에 있는 거냐면 여기 있는 각이잖아. 그치? 맞아 2사분면이다. 그럼 여기가 한 바퀴 여기가 몇 도죠? 여기가 90도고 여기가 몇 도죠? 여기가 180도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거를 내가 바꿀 거예요. 이제 단위를 바꿀 거야. 자, 이제 호도법 썼으니까 이제 단위를 바꿀게요. 자, 얘는 뭐가 되는 거죠? 90도는 뭐가 되는 거죠? 여기는 호도법 바꾸면. 자, 다이아나 뭐가 되죠? 90도가 이제 뭐가 되죠? 90도? 머리 안 들고 있어요? 2분의 파이가 되겠죠? 90도, 2분의 파이가 180도라고 생각하면 바꿔볼 수 있으니까. 너무 어려워요? 자, 주원아, 180도 뭐로 바뀌어? 호도법 바꾸면. 180도 내가 파이라고 생각하려고 하진 않는데? 파이라고요. 뭐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합니까? 180도 파이라고 생각하면 된다니까, 그냥. 여기 뭐가 되겠냐? 우리 형준아, 210도는. 2분의 3파이가 되겠죠. 그럼 여기 오면 몇 파이겠어요? 한 번 오면 여기가 0이면서 2파이가 되는 거야. 그지? 맞아 안 맞아? 그러면 2, 3분면각을 나타냈을 때 우리가 몇 바퀴 돌았는지 몰라요. 사실 한 바퀴 돌아서 왔는지 두 바퀴 돌아서 왔는지. 그러니까 2, 3분면각 표현할 때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죠? 일반각으로 표현했잖아. 근데 우리가 원래 앞에서 뭐 곱했죠 원래? 360도 곱하기 원래 n을 곱해줬었잖아. 기억나냐? 몇 바퀴 돌았는지 모르니까. 근데 얘도 360도로 바꿔야죠. 호도법으로. 그럼 뭐로 바뀌죠? 2파이. 그러니까 2, 3분면 각은 여기 2파이 n, 보통 2n파이라고 하는데 여기다가 2파이 더한 것부터. n은 정수예요. 여기 2파이 n에다가 파이 더한 거 요 사이에 있는 각이 바로 2, 4분면 각인 거야. 그러니까 2n파이를 항상 붙여줘야 돼. 몇 바퀴 돌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게 이제 몇 바퀴 돌았는지. 그러니까 그냥 2분의 파이부터 파이 사이에 있다라고 쓰면 순간 틀려요. 이렇게 쓰면 그냥 집에 가는 거야, 곧바로. 이렇게 소리 치고 있어요. 2분의 파이부터 파이 이러면 이제 곧바로 집에 가는 거야. 왜냐면 이게 몇 바퀴 돌았는 걸 하나도 안 친 거야. 한 번에 한 번만 친 거지. 그러니까 항상 뭐를 붙여줘야 돼? 2파이 n인데 2n파이라고 써요. 파이를 맨 뒤에 보내요, 보통 일반적으로. 그래서 2, 4분면각을 나타낼 때 어떻게 써야 된다? 2n파이 플러스 2파이분의 이렇게 써야 돼. 2, 4분면각은 2n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부터 어디 사이? 자, 2, 3면이 여기 안 들어가는 거야. 2n파이 플러스 어디까지? 파이까지. 이렇게 써야 돼. 그러니까 2n파이가 항상 붙어야 돼요. 몇 바퀴 돌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거는 2, 3분면각을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다현아, 3, 4분면각을 어떻게 표현하면 되겠냐? 3, 4분면각. 이걸 보니까 3, 4분면각 어떻게 되겠어? 여기는 어떻게 되겠어? 2n파이 플러스 파이부터 어디까지야? 2n파이 플러스 2분의 3파이 사이에 있으면 이게 3, 4분면각인 거야. 여기 있으면. 그리고 여기는 어떻게 됐어? 2n파이 플러스 2분의 3파이부터 2n파이 플러스 2n파이 플러스 2파이 사이에 있으면 4, 3분면각이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 2n파이를 버리면 안 된다. 일반각일 때는. 그걸 항상 뭐처럼? 그냥 끼워 팔기처럼 그냥 붙여줘야 된다. 몇 바퀴 돌아야 된다. 그러면 봐봐. 내가 이제 3분의 세타의 거를 구하래. 자, 이게 지금 2, 3분면을 포함한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돼요? 여기까지 이해돼요? 2, 3분면 각을 표현한 거? 이해 안 돼? 몇 바퀴 돌았는지 모르니까 n은 정수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어야 되잖아. 2, 3분면이면. 그러니까 몇 바퀴 돌았는지 모르니까 2n파이 써주고 2분의 파이부터 파이 사이에 있다. 괜찮냐? 가면은? 나쁘지 않아?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문제가 봐봐. 여기서 이제 내가 뭐를 구할 거냐면 이렇게 나왔을 때 3분의 세타의 각이 어디 있는지를 구하래. 그러니까 얘를 3분의 세타면 얘를 다 뭐로 나누면 되죠? 가운데가 3분의 세타가 되면 우리 수빈아 뭐로 나누면 되죠? 3분의 세타의 범위를 구하려면 얘를 다 뭐로 나누면 돼? 3으로 나누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3으로 나눈 거야. 이제 n은 정수예요. n은 정수. 그래서 3으로 나눠요. 3으로 나누면 이렇게 돼요. 3분의 2n파이 플러스 3으로 나누니까 6분의 파이 3분의 세타 3분의 2n파이 플러스 3분의 파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n은 정수예요. 그래서 이 3분의 세타가 어떻게 나올 수 있냐가 딱 하나만 나오면 좋은데 하나만 나오지가 않아요. 몇 개나 나오냐? 무려 3개가 나와요. 그러니까 왜 그런지가 궁금할 수 있잖아요. 자, 이걸 한번 알아봅시다. 왜 3개 나오는 거야? 왜 3개로 나와?
짜증나게. 자, 봐봐. 예를 한번 들어볼게. 한번 넣어볼게. 자, 봐. 정말로 n이 그냥, 봐봐. n이 한 바퀴도 안 도는 거야. 그래서 한 바퀴도 안 돌면 진짜 θ가 뭐가 되는 거죠? θ가 어디부터 어디 사이에 있는 거죠? 한 바퀴도 안 돌았으면 2분의 파이부터 파이 사이에 있는 거야. 자, 한 바퀴도 안 도는 거야. 자, 얘네들은 3으로 나눴어. 그럼 3분의 θ 어디 있냐? 3 나누면 6분의 파이부터 3분의 θ는 어디 사이에 있는 거야? 요 사이에 있는 거야. 6분의 파이, 3분의 파이. 한 바퀴도 안 돌았다며. 그러면 6분의 파이부터 3분의 파이는 당연히 1, 4분면 각이 나오는 거야. 한 바퀴도 안 돌았다고. 맞아. 6분의 파이가 30도고 얘는 몇 도죠? 60도니까. 30도랑 60도 사이에서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3분의 θ는 1, 4분면 각이 있는 거죠. 근데 얘가 이제 한 바퀴 돌았다고 봅시다. 그러면 θ가 어디부터 있는 거야? 한 바퀴 돌았다 그러면? 한 바퀴 돌았다면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다 한 바퀴 돌았으면 2파이 더하기 2분의 파이잖아. 그럼 2파이 더하기 2분의 파이면 어떻게 되냐? 우리 형준아. 2파이 더하기 2분의 파이면 2파이 더하기 2분의 파이 몇이야? 2분의 5파이 아니야? 2분의 5파이부터 어디 사이에 있는 거죠? 3파이 사이에 있는 거야. 한 바퀴 돌았다 그러면. 한 바퀴 돌았다. n이 1이었어. 그러면 2분의 5파이부터 8파이 되는 거야. 그럼 얘 3로 나눠. 3 나누면 6분의 5파이부터 3으로 나누니까 파이 사이에 있는 거야. 어디 있냐? 6분의 5파이, 파이 여기 있어. 한 바퀴 돌았다면 3분의 θ가 어디 있냐면 2, 4분면에 있어. 바뀌어. 그럼 두 바퀴 돌았다 봅시다. 두 바퀴. 두 바퀴 돌았다 보면 이 θ가 어디 있게 되면 이게 4파이잖아. 4파이니까 이게 2분의 9파이가 돼요. 두 바퀴 돌았다 보면 4파이니까 이게 5파이가 돼요. 이게 3으로 나눠요. 그럼 6분의 9파이부터 3분의 θ가 3분의 5파이 사이 있어요. 이게 2분의 3파이거든요. 여기 있어요. 4, 4분면에 있어. 그러니까 이게 몇 바퀴 돌아서 왔느냐에 따라서 3분의로 나눴을 때 몇 4분의 있을 수 있다? 1, 4분면에도 있을 수 있고 2, 4분면에도 있을 수 있고 어디도 있을 수 있다? 4, 4분면에도 있을 수 있다. 이게. 몇 바퀴 돌았냐에 따라서. 근데 이게 규칙이 있어요. 봐봐. 이게 규칙이 있는데 봐봐. 이게 언제가 규칙이 되냐? 봐봐. 이게 지금 3으로 나눴죠? 이게 2파이가 되면 다 도는 거야. 한 바퀴 도는 거야. 봐봐. 이게 n이 3이 되잖아? 2파이가 나오죠. 봐봐. 한 바퀴 도는 거야. 그러면 이게 똑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서는 이게 2파이씩이 다 도는 거기 때문에 이게 규칙이 똑같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개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언제가 똑같이 나오냐? 자, 첫 번째. 거기는 좀 어렵게 표현했는데 n이 3의 배수일 때, 그러니까 n이 0이거나 n이 3이거나 n이 6이거나 뭐 n이 9거나 n은 뭐 마이너스 3이거나 이런 거 나오게 되면 여기 있어요. 나눠줘. 3으로 나눠줘. 여기 있어. 다 똑같이 나와. 그리고 n이 몇일 때? 뭐 1, 4, 7, 10, 13 3의 베이스에서 뭐 2를 빠졌을 때는 어디 있는 것처럼 나오냐면 여기 있는 것처럼 나와요. 그 다음에 n이 그 3의 베이스 1 빠졌을 때 2, 5, 뭐 이렇게 8, 11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 여기 있게 나와요. 넣어보면 알겠지만 이게 규칙이 있어요. 그래서 문제에서 그 규칙을 조금 이쁘게 쓰기 위해서 뭐라 썼냐? 이게 뭐야? 이게 n이 이게 3k. 좀 이쁘게 쓴 거야. 얘는 n에다가 3k 플러스 1. 얘는 뭐라고 쓴 거야? n에 3k 플러스 2. 이렇게 쓴 거예요. 이때마다 달라진다 이거죠. 그래서 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3의 베이스였을 때는 어디게 나온다? 1, 4분면에 이렇게 나온다는 거야. 3의 베이스 1 더할 때는 2, 4분면에 이렇게 나온다는 거야. 3의 베이스에서 2만큼 나오면 4, 4분면에 이렇게 나온다는 거야. 이렇게. 각이 여러 개 도니기 때문에. 이게 반복돼요. 계속 반복돼요. 그때 여기서 어떻게 구하면 되냐? 봐봐. 3으로 나누잖아요? 그럼 0, 1, 2 집어넣으면 끝이야. 왜냐면 3 집어넣으면 한 바퀴 돌기 때문에 다 쏟아내. 그러니까 이렇게 만약 4로 나눴잖아? 그럼 0, 1, 2, 3 집어넣으면 끝이야. 그럼 2가 되잖아요? 0, 1만 넣으면 돼요. 왜냐면 한 바퀴 도는 순간 다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요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바로 밑에 있는 문제. 유제 7-3번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요 개념을 가지고. 이게 일반각이기 때문에 이게 몇 바퀴 돌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개가 나와. 나눴을 때.
이것부터 잘 이해를 못 하던데. 이런 거 나오기 시작부터 애들이 좀 힘들어요. 이게 뭔 소리야, 선생님? I don't know. 넌 누구? 주원아, 뭔 말인지 알겠냐?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 바퀴도 안 돌았을 때 3을 나눈 거나, 한 바퀴 돈 거나 하면 나눈 거나, 두 바퀴 돈 다음에 3을 나눈 게 다 위치가 달라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2, 3분면의 가게에 있다라고 해봤자, 이게 몇 바퀴 돌았는지 모르잖아. 일반 가게니까 한 바퀴도 안 돌았을 수도 있고, 한 바퀴 돌았을 수도 있고, 두 바퀴 돌았을 때, 세 바퀴 돌았을 때, 네 바퀴 돌았을 수 있는데, 각각의 돌아진 거에 따라서 합으로 나왔을 때, 가게의 위치가 똑같다, 안 똑같다? 똑같지 않다, 이거야, 지금. 일반 가게니까. 우리 형준이 이해했냐? 이해 못했어요? 좀 더 쉽게 생각해야 되나? 자, 그럼 2, 3면에 있는 각 중에서 하나를 한번 얘기를 해보자. 조금 이해를 못한 친구들이 있는데. 여기가 2, 3면인 각이잖아. 그럼 가장 대표적인 각을 뭐라고 할까? 여기 있는 각 중에 처음에 온 거를 우리가 몇 도라고 할까? 120도라고 할까? 예를 들어서 110도? 2, 3면 각 중에서? 그럼 2, 3면 각에서 여기 있는 각은 120도도 되고 또 뭐도 돼? 120도만 되는 게 아니잖아. 또 뭐도 돼? 한 바퀴 돌아서 왔을 수도 있잖아. 몇 도가 되는 거야? 400 몇 도가 되는 거야? 그러면 480도 될 수가 있죠. 그렇지. 또 한 바퀴 돌았어. 그럼 몇 도가 될 수 있는 거죠? 120도가 또? 한 명씩 더 하면 되니까 740도도 여기 있는 건 각이죠. 맞아 안 맞아? 또 3m 가면서 몇 도가 되는 거야 이제? 1100도도 되는 거지. 근데 얘를 3으로 나눴다는 거야. 얘를 3으로 나누면 얘네가 다 똑같이 2, 4분면에 있는 게 아니야. 얘를 3으로 나누면 몇 도가 되냐? 얘 3으로 나누면 이게 테타였다고 쳐. 무한계 나올 거야? 3분의 테타는 여기서 뭐가 되는 거야? 3으로 나누면 40도잖아. 아니? 이게 몇 3분면에 있어? 1, 3분에 있겠지. 근데 얘를 3으로 나누면 몇 도가 되지? 몇 도 되죠? 얘 3으로 나누면? 몇 도야? 아니 나누는 게도 안 돼? 3으로 나누는 게? 160도잖아. 뭐 어디 있어? 여기 있잖아. 2, 4분면에 있단 말이야. 얘는 3으로 나누면은 어떻게 되냐? 740 나누기 3. 나눠 떠지지 않을 수 있는 3, 2, 6, 140이니까 4, 3, 12니까 240 어쩌고저쩌고 나와. 그러면 여기 있죠. 180도랑 270도 사이. 그리고 얘를 또 3으로 나누게 되면 또 나오겠죠. 근데 이게 여러 개가 나온단 말이야. 딱 2, 3면의 각만 나오는 게 아니라 3으로 나오게 되면 이게 몇 바퀴 돌았냐에 따라서 이게 몇 3면에 나오는 각들이 다 달라진단 말이야. 뭔 말인지 이해가 되냐 지금? 그러니까 2, 3면에 있는 각 120도를 내가 편한 거야. 이 120도를 표현할 수 있는 게 일반각으로 120도 되고 380도 되고 뭐 360도 더한 거 다 되잖아. 360도 몇 바퀴 돌아에 따라서. 근데 이게 3으로 나누잖아? 그럼 무조건 2, 3분면에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1, 3분 나올 수도 있고 2, 3분 나올 수도 있고 다 달라진다는 얘기. 다 바뀐다는 거야. 몇 바퀴 돌았는데 3으로 나눴을 때 달라진다는 거지. 지금 이게 그 얘기예요. 2, 3면의 각에 있으면 한 바퀴도 안 돌았을 때 3으로 나눴을 때랑 한 바퀴 돌았을 때 그러니까 3의 배수로 0바퀴, 3바퀴, 6바퀴, 9바퀴 이렇게 돈 것들은 다 똑같이 나와요. 1, 4분면으로. 근데 한 바퀴, 4바퀴, 7바퀴, 10바퀴, 13바퀴 이런 것들은 나누게 되면 2, 4분면으로 나와요. 이게 크게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가 나온다는 거지. 3으로 나오게 되면. 이게 딱 한 4분면만 나오는 게 아니라. 왜냐면 2, 4분면 각이라고 해봤자 이 모든 걸 다 얘기한단 말이야. 다 얘기하는 거야. 3으로 나눌 때 바뀐단 말이야. 계속. 나눴을 때. 어디 있는지에 따라서. 지금 그런 얘기가 195페이지에 있는 거야, 지금. 일반 각에서 이게 좀 복잡하거든요? 근데 여기부터 애들이 다 이해를 못해요. 뭔 소리야? 가비는 뭔 소리인지 알았거든요? 여기부터 애들이 이제 각이 이게 일반 각이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나오니까 이게 잘 이해를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유리의 7의 3번에서도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몇 번 듣다 보면 느낌이 올 거예요. 일단 한번 해보세요, 계속. 3, 4분면 각이라고 했으니까 세타가 어떻게 되냐면 2m 파이 플러스 3, 4분면이니까 파이부터 2m 파이 플러스 2분의 3 파이 사이에 있는 게 이게 3, 4분면 각이에요. 이때 얘를 2로 나눠요. 2분의 세타는 어디 있냐? 이때 얘는 정수인 거죠. 근데 이거 2로 나누면 2분의 2m 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가 되겠고 2분의 세타가 되겠고 여기서 2분의 2m 파이 플러스 4분의 3파이가 되는데 이제 n은 정수인데 이 n이 몇 바퀴 돌았냐에 따라서 이 2분의 세타는 꼭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보통은 어떻게 되겠냐? 일단 n에다 0을 대입해요.
그럼 n이 0일 때는 이게 없어지죠. 그럼 2분의 파이부터 어디 사이에 있게 나오냐면 2분의 세타가 4분의 3파이 사이에 있게 나와요. 그럼 이거 몇 사분면 있는 거죠? 2분의 파이부터 4분의 3파이니까 이거는 2, 4분면 각이라는 거죠. 자, 여기가 2분의 파이예요. 여기가 파이예요. 여기가 2분의 3파이예요. 그래서 지금 2분의 파이부터 4분의 3파이 여기 사이에 있는 거지. 이게 파이보다 작죠? 그러니까 4분의 3파이면 여기 가운데 있거든요. 요 사이에 있다는 거지. 2분의 세타가. n이 몇이었을 때? 한 바퀴도 안 돌았을 때. 근데 n이 한 바퀴를 돌았어. n이 1일 때야. 그럼 이게 뭐로 되냐? n이 1이 돼버리면 이게 뭐가 되는 거죠? 이게 2파이가 나오죠. 약분되면서. 파이 더하기 2분의 파이니까 2분의 3파이가 돼요. 2분의 세타. 여기도 이제 집어넣게 되면 n에다 1일 대입하면 파이 더하기 4분의 3파이니까 파이에다 4분의 7파이가 돼요. 그럼 얘는 어디 있냐? 2분의 3파이가 지금 여기 있어요. 4분의 7파이는 여기 있어요. 4분의 7파이. 여기 사이에 있는 거야. 그럼 몇 사분면 각인 거야? 얘는 4사분면 각인 거야. 한 바퀴를 돌았다 보면 4사분면 각으로 떨어진단 말이야. 그 사이에 있어요. 근데 다시 이게 또 n이 또 뭐가 되겠어? 이게 n이 2가 돼버리면은 이게 한 바퀴 돌거든요? 이게 2가 돼버리면 이게 그 약분되면서 2파이가 되면서 한 바퀴 돌면서 2인 거나 0인 거랑 다 똑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0, 2, 4 똑같이 나오고요. 두 개씩 번갈아가면서 나와요. 이게 2로 나눴기 때문에 두 개씩 번갈아가면서 나오거든요, 무조건. 규칙이 무조건 있어요. 3으로 나누면 3은 3개씩 번갈아가면서 나와요. 그러니까 계속 순환해요. 계속 똑같이 나와요. 그래서 두 개까지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얘가 나올 수 있는 거는 2, 4분면 각이랑 4, 4분면 각은 나온다는 거죠. 답이 이제 그래서 뭐가 된다? 2, 4분면 각과 4, 4분면 각만 나올 수가 있다. 1로 나눴을 때. 그래서 요거를 이런 식으로 이제 증명할 수가 있는 거죠. 몇 바퀴 돌았냐에 따라서 이게 나눴을 때가 달라져요, 계속. 자, 그 다음에 두 동경의 위치 관계인데, 자, 이거 볼게요, 이제. 이거 사실 잘 안 나오는데, 자, 두 동경의 위치 관계라고 했으니까 동경 각도가 몇 개 나온다는 얘기죠? 두 동경의 위치 관계 했으니까 각도가 몇 개 나온다는 거죠? 몇 개 나온다는 거죠? 두 동경이니까 각도가 2개 나온다는 얘기죠.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동경이 각도예요. 이름이 좀 그지 같죠? 내가 안 졌어. 동경. 뭐야 동경. 누가 쓴 거지? 나 진짜. 그러면 그거 개념이 어디냐면 192페이지에 있어요. 192페이지 볼게요. 192페이지를 딱 씌워보시면은 이게 두 동경의 위치 관계가 총 몇 가지가 나오냐면 총 5가지가 있어요. 192페이지로 앞으로 가시면 앞으로 가주셔야 됩니다. 자, 이것도 이제 외우지 말자 이거야. 외울 필요가 전혀 없어요. 자, 두 동경의 위치 관계가 다 좌표폰에서 노는 거죠. 지금 모든 건 좌표폰에 놀고 있어요. 좌표폰에서 안 노는 순간 넌 누구니?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좌표폰 놀고 있는데 두 동경이 하나가 P가 저기 있고 저기 있는데 이번엔 두 동경이 일치하는 거야. 그러니까 PQ가 존재한다고 치면 동경이 일치하는 거야. 다 여기 있는 거야. P라는 동경도 여기 있고 Q라는 동경도 여기 있는 거야. 그러면 이 PQ가 같은 곳에 있지만 각도가 같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지, 형준? 몇 바퀴 돌아서 왔는지 모르잖아요. 여기 있지만 얘가 한 바퀴 돌아서 왔는지 두 바퀴 돌아서 왔는지 모르는 거지. 그래도 같은 위치에 있다는 얘기는 두 개의 차이는 알 수 있지. 왜냐면 봐봐, 이 P 같은 경우는 세 바퀴 돌았어. Q는 10바퀴 돌았어. 그래도 차이는 얼만큼 나는 거야? 빼면은 PQ의 동경을 빼면. 그래서 이 P의 동경을 알파라고 두고 각을 일반각을 알파로 둔 거야. Q의 동경각을 베타라고 주자. 일반각으로 놨을 때. 오케이? 그러니까 둘 다 일반각이에요. 한쪽은 알파, 한쪽은 베타. 일반을 했을 때 이 알파가 에서 베타를 빼면 뭐가 나올 것이냐? 뭐가 나올 것 같아? 몇 바퀴 도는지만 나겠죠. EM 파이가 나올 거라는 거죠. 두 개를 빼면 차이가, 그러니까 봐봐. 쉽게 생각해보자. 이 알파라는 거는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예를 들어서 세 바퀴 돈 다음에 일로 온 거야.
각도를 몇 바퀴 돌았는지 모르겠지만 알파 같은 경우에는 뭐 한 바퀴 돌아서 왔다 볼까요? 이렇게 왔어. 알파가. 베타는 곧바로 갔어. 예를 들어서 베타는. 이게 알파고 이게 베타야. 그냥 예를 들어본 거야. 그러면 알파에서 베타를 빼면 당연히지만 요만큼이 없어지겠죠. 알파에서 베타를. 그럼 뭐만 나와? 한 바퀴 돈 것만 남겠죠. 그러니까 몇 바퀴 돌았는지만 아는 거야. 서로 빼게 되면 몇 바퀴 돌았는지 모르겠지만 그 차이만큼의 차이가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그 얘기예요. 뭔지 이해는 됐죠? 뭔 말인지 알겠죠? 몇 바퀴 돌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 차이가 날 것이다. 빼면 이게 두 동경이 일치했을 때는 두 동경의 좌표를 빼면 두 각도를 뺐을 때 그건 2n파이 360도 곱하기 n으로 나올 것이다. 몇 바퀴 차이인지 모르겠지만 빼면 같은 곳에 있으니까. 자, 읽으니 어렵지 않죠? 너무 어렵나요? 괜찮아요? 문제 없죠? 왜냐면 몇 바퀴 돌았는지 모르니까 빼면 이제 몇 바퀴 0이 될 수도 있어 이게 n이 0이면. 자, 근데 이번에는 얘가 한 놈이 반대에 있는 거야. 띠리리리 P는 여기 있는데, 자, P는 여기 있어요. P는 여기 있는데 Q는 반대 방향에 이렇게 동경. 그래서 이 P는 알파인 거야. 자, 알파야. 얘가 알파야. 몇 바퀴 돌았는지 모르겠지만 얘가 알파야. 그러면 베타는 이렇게 베타인 거지. Q가 이제 베타라고 합니다. 몇 바퀴 돌았는지 잘 몰라요. 몇 바퀴 돌았는지 모르니까 마지막에 뭐만 붙여주면 되냐면 뺀 다음에 그냥 2n파이. 차이는 하나 2n파이니까. 그러면 봐봐. 이 차이는 여러분 보세요. 이 베타는 알파에서 얼만큼 더 간 거죠? 이만큼 더 간 거잖아. 맞죠? 아니 반대 방향에 있다는 얘기는 그냥 몇 바퀴 돌았는지 빼자. 그냥 제외하고 생각해. 자, 베타는 알파에서 얼만큼 더 가면 나오는 거냐? 우리 몇 도 더 가면 나오는 거냐? 형준아, 네가 왔대. 베타는 알파에서 얼만큼 더 가면 나오는 것 같아? 요 각도 몇 도야? 그게 뭐죠? 코드법으로 파이. 그러니까 베타는 알파 플러스 파인 거야, 사실. 반대편에 있으면. 파이만큼 더 간 거지. 아, 이건 뭐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너무 어려워요? 100% 더 간 거잖아. 파이만큼 더 간 거야. 그러면, 당연했지만, 우리가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하면 뭐가 나오냐? 파이가 나올 거라는 거야. 뭐가 나온다? 파이가 나온다고. 차이가 파이니까. 반대에 있으면. 근데 항상 누구는 집어넣어야 되죠? 몇 바퀴 들어갔는지 모르니까. 누구는 항상 들어가야죠? 자매품으로 누가 들어갑니까? 2n파. 2n파가 들어가는 거야, 그냥. 왜냐? 몇 바퀴 들어갔는지 모르잖아. 나도 몰라. 그래서 알파에서 베타를 뺀 거는 파이만큼 차이가 난다. 반대편에 있으면. 왜냐면, 어려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각도가 너무 어려워요.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각도에 대한 정의가 잘 안 돼 있고, 내가 이게 느낌이 안 오면 이렇게 계속 헤매는 거야,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애들이 되게 많아요. 되게 힘들어요. 이게 뭔 소리야?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각도를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 가볍은 면에서. 자, 세 번째로, X축에 대한 대칭인 거야. 자, 이번에 한 놈은, 알파가 이렇게 있고, 나머지 한 놈이 어디가 있냐면, X축 대칭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P가 여기 있으면, Q가 여기 있는 거야. 이렇게. 대칭. 그러면 이 베타 각은 이게 이제 베타잖아. 이게 사실 이게 베타거든요. 알파라고 해도 베타라고 생각하는데 얘는 이쪽으로 반대로 갔다고 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알파였다면 이건 뭐가 되는 거죠? 반대로 갔으니까 마이너스 쓰면 되는 거 아닙니까? 반대로 갔잖아. 이게 알파면 이건 뭐가 되는 거죠? 이게 마이너스 알파로 쓰면 되잖아. 반대방 갔으니까. 위로 가면 플러스, 밑으로 가면 마이너스. 근데 X축 대칭이잖아. 둘이 각이 바뀌겠지. 그러면 이번에는 어떻게 하면 이쁘게 나오냐? 이 알파랑 이 베타를 더하면 뭐가 나오는 거야? 결론은 0이 나오는 거야. 이번엔 빼지 말고 더하는 거죠. 더하면 이쁘게 나오니까. 이렇게 돼. 알파 플러스 베타인데 이 베타가 마이너스 알파가 된 거죠, 사실. 0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X축 대칭일 때는 두 개를 더해요. 근데 0 쓰면 안 되죠. 누가 항상 자매품으로 있어야 되죠? 2의 파이. 몇 바퀴 돌았는지 모르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렇게. X축 대칭일 때는 그러니까 외울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해하면 되게 쉽거든요. 근데 이제 이해를 못하면 이제 다 이제 외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때는 빼고 어떤 때는 더 하는데 이게 상세되게 하는 걸 상세되게 하려고
더할 때도 있고 뺄 때도 있어요. 이게 지금. 그 다음에 이제 y축 대칭이거든요. 이제 y축 대칭이면 여기 없고 베타가 어디 있으면 되냐면 여기 있으면 돼요. y축 대칭이면. 그럼 베타가 여기 있는 거죠. q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이게 베타는 거죠. 그럼 잘 보세요. 이게 지금 이게 베타야. 그리고 이게 알파잖아. 여기서 알파, 이것도 알파거든? 그러니까 이게 알파면 이것도 알파겠지. 이게 대칭이니까. 그래서 이번엔 더하면, 알파랑 베타를 더하면 파이가 나와요. 이번엔 더한 게 일정이에요, 항상. 어떤 땐 빼고 어떤 땐 더하는데, 이게 일정하게 나올 때가 있어요. 이게 이렇게 더하면 게 일정이에요. 그러니까 베타에다가 요 알파만큼 더하면 이게 파이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y축 대칭했을 때는 알파 플러스 베타는 파이가 된다. 근데 이제 자매품이 있죠. EM파이는 항상 자매품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y축 대칭일 때는. 그 다음에가 이제 마이너스 x 대칭. 제일 안 나오는 문제. 마이너스 x 대칭은 딱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일단 요 부분까지 하고 오늘 이제 끝날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이 앞부분이 조금 이제 각도랑 조금 놀면서 여러분들이 각도랑 좀 친해져야 돼. 각도랑 막 친해지고 이제 호도법하고 친해져야 돼. 그러니까 봐봐. 여러분들이 다음 시간에 그냥 오잖아? 그러면 여러분 분명히 잘 이해 안 되는데요? 잘 모르겠는데요? 이거 100%예요. 왜 그러냐? 다 바뀌었다니까. 연습을 안 하고 왔는데 이게 잘 되잖아? 그럼 여러분 천재예요. 그러니까 집에 가서 각도가 바뀐 거 다 그려보고 이게 몇 도네 분명히 안 해보는 놈도 있을 거예요. 대충 들으니까 알겠는데 안 해도 되겠는데 이런 놈들은 다 어차피 다음 시간에 오면 다 하나도 못 알아들어요. 그게 원래 당연한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당연히 집에 가가지고 다시 보면서 내가 만약에 다 이해가 안 되고 있어 지금 잘 문제가 안 풀려 그럼 다시 해야 돼 다. 자기가 직접 다 그려봐야 돼. 그래가지고 이해를 해야 돼. 그래야지만 탐색함수를 들어갔을 때 전혀 어려움이 없어요. 근데 이게 앞에 부분이 잘 안 되잖아? 탐색함수 들어가잖아? 그럼 당연히 안 되게 돼 있는 거야. 왜냐면 각도부터 잘 이해가 안 되는데 탐색함수가 어떻게 됩니까? 이게 불가능하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해봐야 돼.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마이너스 x 할 건데 그러니까 결론은 이거는 여러분들이 내가 아무리 열심히 설명해도 자기가 직접 해봐야지 정확히 깨닫거든요. 이건 뭐 내가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미안해요. 자, 이게 마이너스 x예요. 그럼 이제 대칭인 거야. 자, 동경 P가 여기 있었어. 이게 동경 P예요. 그러면 대칭이니까 Q는 어디 있는 거냐? 요렇게 되는 거예요. Q는. 그러니까 요 각도가 서로 같은 거죠. 그러면 요 각도가 같다는 건 요 각도도 어떻게 되는 거야? 서로 같다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여기를 알파라고 놓을게. 요 각도를. 그러면 요 각도는 뭐가 되는 거죠? 베타가 되겠죠? 이해됐어요? 그러면 여기가 알파면 어디도 알파인 거야? 여기도 알파인 거야. 대칭이니까. 뭔 말인지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알파랑 베타랑 더하면 몇 도가 나오죠? 알파랑 베타랑 더하면 몇 도 나오냐? 형준아. 얘랑 더하면 몇 도야? 2분의 파이가 되는 거죠. 90도니까. 그래서 y는 x 대칭이 되면 알파 플러스 베타가 2분의 8가 돼요. 근데 자매품이 항상 있죠. EM파이를 항상 오는 거예요. 몇 바퀴 돌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때는 더하고 어떤 때는 빼는데 이게 일정하게 나오게 만들기 위해서 어떤 때 빼고 어떤 때 더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칭의 관계를 잘 알고 이거를 연습하다 보면 각도에 대한 뭐를 알 수 있냐면 그 느낌과 필링을 이제 찾는 거죠. 이제 우리가. 그래서 두 동경에 대한. 그래서 요게 실제적으로 많이 나오진 않지만 요 개념을 배운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사실 다 유도하면은 안 외워도 되는데 뭐 알아서 하세요. 선생님 같은 경우 이제 외우지 않고 그냥 다 유도해서 쓰는 문제들이긴 한데 여러분들 중에서는 뭐 외우는 친구도 있겠죠. 뭐 잘 못 알아듣겠다. 아이도 그럼 이제 외우는 거예요 다. 이게. 그래서 이게 좌표 평면에서 그림 그리기 놀이야. 그래서 그림 그리기 놀이를 좋아하는 친구들 조금 해요. 각도가 나왔을 때 이게 되게 한 번도 각도에 대해서 나온 적이 없어서 되게 이게 낯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연습을 안 하면 어려워요. 이게 뭐 어쩔 수가 없는데 내가 이게 뭐 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해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발전 4번까지만 하고 오늘 끝냅시다. 이제 그냥 배웠어. 발전 4번에서 세타와 7세타의 동경이 서로 일치한대. 자, 세타와 7세타의 동경이 두 동경이 나왔죠. 두 동경이 일치해요. 일치하면 뺐을 때 뭐다? EM파이가 되는 거지.
H하면 뺐을 때 2n파이. 그게 항상 일정하단 말이야. 그래서 두 동경이 1차 한다고 했으니까 7세타 빼기 세타가 2n파이다 하는 거야. n은 정수다. 첫 번째 케이스죠? 그죠? 두 동경이 빼면 2n파이다. 몇 바퀴 돌아가는 차이인지 모르겠지만 차이가 똑같으니까. 위치가 똑같으니까. 그때 6세타가 나오죠. 근데 봐봐. 6세타가 2n파이가 나오겠고요. 그럼 세타는 뭐가 되죠? 6으로 나누면 되는 거니까 3분의 n파이가 나옵니다. n은 정수예요. 세타가 무수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세타의 범위를 항상 줍니다. 문제. 어디부터 어디까지라고 줬냐라고 한다면 어디부터 어디까지 줬죠? 문제에서 세타의 범위가 2분의 파이부터 2, 4분면 가이라고 준 거야. 파이 사이에 2타. 이때 n은 누가 들어가야지 나올 것이야. 띠디디. 몇 들어가야 나오냐 n에다가. 만족하는 정수 딱 하나 있는데. 우리 값이나 뭐시죠? n. 누구예요? n 누구 들어가야지 딱 만족하죠. 저 사이에 있죠. 2 아닌가요? 2일 때만 만족해요. n이 2일 때만 만족해요. 세타가 n이 2일 때 3분의 2파이. 그게 2분의 파이부터 파이 사이에 있는 유일한 하나죠. 이게 답이. 그러면 결론 이게 뭔 구한 거냐? 3분의 2파이의 동경과 여기 7배 곱한 거의 동경이 서로 똑같은 거예요. 구해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세타가 3분의 2파이. 그럼 7세타는 뭐가 되죠? 7세타는? 7 곱하면 되니까 3분의 14파이가 되겠죠. 당연하겠지만. 그럼 이건 뭐가 된다? 4파이 플러스 3분의 2파이가 되니까 동경이 일치하죠. 2n파이잖아. 돌아왔잖아. 둘이 동경 일치하는 걸 지금 찾는 거예요. 뭘 찾는 거죠. 되게 여러 바퀴 돌다 보니까 이게 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우리가 지금 한 바퀴도 안 돌고 뭐 그냥 바로 같아. 이게 문제가 없어요. 이게 일반각으로 되면서 이게 몇 바퀴 돌았는지 막 나오면서 각도가 막 많아지면서 이게 막 문제가 조금 이렇게 헷갈리시게 된 거예요. 그게 우리가 다 이해가 안 됐잖아. 선생님, 지금까지 우리 각도할 때 뭐 몇 바퀴 돌았냐 이런 거 배운 적이 없는데요?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냥 한 번 갔잖아. 그치? 항상 뭐 나갔을 때 이거 몇 바퀴 돌아서 뭐 한 적 없잖아. 지금까지. 이것 때문에 다 짜증나는 거야. 지금 이게 아우 짜증나. 이렇게 된 거죠. 여러분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다. 그럼 하나만 더 풀어볼까요? 밑에 거? 하나만 더 풀어보고 끝낼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짜증내는 것도 나도 다 이해를 해요. 뭐 어떡합니까? 근데 나오는데 내가 어떻게 해요? 아씨 진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자, 유제 7의 4번 집에 가서 조금 영상 보면서 공부 좀 해보세요.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과 6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A직선 위에 있고 반대방인 거야. 그러니까 세타가 만약에 여기 있었어. 세타가 여기 좌표 평면에서 세타가 여기 있었다고 쳐. 6세타는 이제 반대에 있는 거야. 6세타 반대에 있는 거지. 그러면 빼면은 뭐가 나오는가? 항상 파이배가 차이 나는 거지. 그래서 6세타가 반대에 있다고 쳐. 그럼 6세타 빼기 세타는 파이배가 되는 거죠, 항상. 근데 앞에 2n파이는 항상 붙는 거죠. 이렇게 나오는 거죠. 얘는 정수. 이렇게. 뺐을 때 파이 차이 난다. 그래서 이제 세타에 대해서 구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5세타가 나온단 말이야. 5세타가 2n파이 플러스 파이인데, 세타는 5분의 2n파이 플러스 5분의 파이가 될 거예요. 그 중에서 이제 무수히 많겠죠. 이제 세타의 범위를 딱 정리해줍니다. 몇 사분면각이라고 줬냐? 3, 4, 4, 4분면각이라고 줘요. 4, 4분면각이라고 줍니다. 이렇게. 그럼 N은 누가 들어가야지 4, 4분면각이 딱 나올 것입니다. 찾는 거죠. 몇이냐 싶습니다. 5명 나오면 4 5분의 4 들어가면 5분의 8이니까 5분의 9파이가 나와요. N이 4일 때가 딱 이 사이에 있어요. N이 4일 때가 5분의 파이 더하기 5분의 파이니까 5분의 9파이가 딱 되면서 4일 때만 딱 요 사이 4, 3분면각이 나와요. 요게 바로 답이다. 결론은 뭐냐? 세타가 5분의 9파이잖아. 여기 있어요. 세타 5분의 9파이가 여기 있어. 여기 있는데 이거를 4배, 6배 때리잖아? 그럼 이게 6배 때리면 6세타는 요 반대방에 있다. 이렇게. 6배 때리면. 뭐 그런 얘기예요, 결론. 그걸 찾은 거예요. 아이, 선생님 왜 저런 걸 찾아요? 짜증나게. 내가 찾은 게 아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고요. 이제 조금 타격감도가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복습을 열심히 해주셔야지 다음 시간 타격감도 나갈 때 바람과 같이 나갈 수 있다. 힘을 내시라.